오태훈의 시사본부. 1%의 희망이 99%의 절망을 이겨낸다는 말을 온몸으로 보여준 산악인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희망 나눔을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산악인 엄원길 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엄원길 대장이 이끄는 DMZ 평화통일대장정이 지난 일요일에 끝났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예, 아주 잘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 부르시게 새까맣게 따셨습니다. 예, 껍질 다 벗겨줬습니다. 지금. 좀 쉬셨습니까? 일요일에 끝났는데? 뭐 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쉬는 거나 이렇게 걷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엄청 뜨거웠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이 절절절 끓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그러니까 휴전선길 155마일, 350km를 예. 14박 15일간 네, 걷는 네. 코스였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걸으신 겁니까? 올해로 제가 이제 6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동에서 서로, 예. 거기서 강원도 고성 출발해서 거기서 이제 그 간성, 예. 인제, 그 다음에 양구, 예. 화천, 그리고 이제 철원, 파주 해가지고 임진각까지요. 임진각까지. 예, 임진각까지 해가지고 약 한 350km를 14박 15일 동안 걷는 거죠. 대원들.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155마일을. 대장님이야 워낙 강골이시니까 괜찮으시지만 우리 대학생 대원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어마어마한 더위예요. 예, 보통 더위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전반기 때 강원도 쪽에는 저희가 비를 또 계속 맞았어요. 한 4일 정도. 비 왔었나요? 예, 거기서는 비를 맞고 걸었어요. 그래갖고 전반기 때는 비 때문에 좀 고생을 또 했고. 예. 근데 오히려 강원도 쪽에는 저희가 이렇게 더위를 모르고 비를 맞으면서 걸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거기서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고 식사를 할 때 점심 식사 같은 시간에는 추워가지고 애들이 덜덜덜 떨면서 그랬습니까? 판초이를 막 입고서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반기 때 이제 저희가 화천댐 평화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딱 걸어오고서 거기서 하루를 쉬거든요. 예. 거기서 쉬고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중간 지점이 평화댐이군요. 예, 딱 일주일 구간도 평화댐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루 쉬는 겁니다. 쉬고, 휴식을 취하면서 빨래도 하고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갈 거를 다시 이제 배낭을 다시 패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가는데 후반기는 이제 주로 이제 평야지대 이제 서쪽으로 나오니까 대체로 이제 평야지대고 낮은 지대니까 산이 없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덥고 막 그냥 바람도 없고 상당히 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엄원길 대장의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워낙 더우신 힘든 곳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딱 그날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가야 될 거리가 정해져 있고 그날 또 수경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제 협조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이 수경하는 게 잠자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어쨌든 기상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딱 그 구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목표치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예. 그 일념으로 더위를 이겨내시는 건가요? 네네. 예, 우리 산악인 엄원길 대장에게 여러분들도 묻고 싶은 것 있으면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콩, 마이케이를 통해서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120명의 대학생들이 함께했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전국에 이제 남녀 대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1차 이제 선발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1차를 걸러내고 2차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체력 테스트 체력 테스트 어떻게 했어요? 산에 이렇게 이제 원더봉산이라고 했는데요. 예. 산에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이제 3차는 이제 개별 이제 면접을 해가지고 과연 이 대원이 이제 이런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이거 평화통일 대장정에 참여를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해가지고 최종 선발을 이제 3차에 걸쳐서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120명이 그래서 최종 선발된 건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100명이 출발했어요. 100명이 출발했네. 100명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많이 좀 이번에 완주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82명이 했습니다. 82% 완주율. 82명이 이제 완전. 그렇죠. 100명이 출발했는 것이군요. 18명을 어떤 예. 이유로 그런 중대 나고자가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그 걷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장시간 이렇게 걸으니까요. 예. 대학교 때 또 더군다나 막 비를 맞고 막 계속 걸으니까
발에 이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발에 이제 그 통증으로 물집이 많이 생깁니다. 물집 때문에 그 물집이 이제 계속 뭐 좀 휴식을 취하고 좀 건조를 시키고 말리고 치료하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걸어야 되는 없죠. 거니까. 또 걸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악화되고 뭐 해가지고 주로 이제 물집으로 인해서 이제 그 퇴교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 이제 무릎이라든가 발목 관절로 인해서 퇴교하는 학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나 도저히 이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중도 포기하는 대원들도 있고. 맨몸으로 그런 거 아니죠? 짐도 들었죠. 어유, 그럼요. 각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전반기 이제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할 때 일주일 동안 강원도 하천까지 올 때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 먹을거리는 이제 저희가 다 제공하고 식사는 다 저희가 다 제공하고요. 옷, 자기가 개인 필요한 물품 있지 않습니까? 개인 의료 같은 거, 개인 뭐 세면도구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배낭에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균 한 15kg에서 20kg 된다. 그다음에 배낭 이제 무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 물도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해주거든요. 물도 배낭에도 자기가 마실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무게가 상당하죠. 그럼 각자 15에서 20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 하루 평균 몇 킬로미터를 소화해내는? 하루 평균 한 30km를 걷습니다. 와, 30km 걸으려면 일찍 출발해야 되겠는데요? 그럼요. 그 전반기 저게 원래 출발하는 출발하는 시간이 원래 7, 8, 9거든요. 7시. 아니, 6, 7, 8인데. 그럼 6시 기상. 6시 기상, 7시 식사, 8시 출발인데. 저희가 이제 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날씨가 이제 그렇게 덥지 않아서 예정되는 시간대로 6, 7, 8을 걷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일찍 출발하자 그래갖고 5, 6, 7로 해가지고 5시 기상, 6시 식사, 7시 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발해서 걷는데도 이제 저희가 이번엔 너무 더워가지고 한 번에 실 거리를 한 번에 가야 될 거리를 한 2번씩 쉬면서 이렇게 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쉬면서 한 번씩 더 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걷는 시간이 한 12시간씩 걷더라고요. 시간이. 12시간씩이요? 아침 7시 출발했는데 저녁 한 6, 7시쯤 돼서 수경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래는 한 50분 걷고 10분 휴식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 25분 걷고 또 쉬고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갔다는 그러니까 그걸 매번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건 없지만 아니지만 구간에 따라서 힘든 구간은 2번씩 쉬어서 가고 좀 힘들지 않은 구간은 이제 한 번에 그냥 그 시간대로 그대로 가고 한 1시간 거리를 두고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대장님은 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요? 저도 물론 힘들죠. 제가 올해는 이제 6년째 이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대원들과 같이 이제 완주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저도 이제 더위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고. 제가 어렵죠.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네네. 그 글을 쓴 분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분과 같이 관악산을 올라갔는데 관악산 올라가는데 그 사람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산은 뭐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뭐 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요.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어머니 대장 도봉산 많이 가신데 도봉산 갈 때도 힘드세요? 그럼요. 저도 뭐 숨 가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거든요. 더위에 약한 건 아닌데 어쨌든 땀을 좀 많이 흘려요 제가. 또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옷을 약간 좀 덥게 입어요. 일부러 땀을 흘리려고 산행할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대장님도 이런 산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대장님도 막 힘드신가 봐요. 땀을 흘리시네요. 그러니까. 그러시거든요. 8,000m 14자를 완등하셨는데. 저도 뭐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힘들고요. 저도 뭐 땀 흘리고 합니다. 또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뭐 이 국내산 정도는 그냥 뭐 가볍게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막 힘들고 땀 흘리고 다 하는데 이번에도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은. 물론 힘들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른쪽 발목이 옛날에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골절이 돼 가지고 그 수술했는데 그게 이제 발목이 제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뒤꿈치가 땅에 안 닿는다는 뒤꿈치가 안 닿는데 발목이 고정 굳어가지고요. 발가락만 좀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이게 이제 산길을 걷는 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 길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장시간을 이렇게 아스팔트 평지를 이렇게 오래 걸으면 발목이 무리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아프고 막 발목이 붓고 그래서 아주 걷는 게 일반 우리 대원들보다 일반인들보다 제가 훨씬 더 고통도 많이 느끼고 더 힘들고 그런 거죠. 지난 13일에 저희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그때 대장정 일정 중에 대장정 일정 가운데 서울에 와 있다 그랬거든요. 또 후반부에 다시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시 합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저희 단장님께서요. 저희 대북 평화통일 대장정에 그 단장님을 맡고 계신데요.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여기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력도 대단하시고요. 항상 저랑 이제 선두에 서서 대원들 이끌고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 배낭 무거운 배이시고도 그냥 뭐 전혀 젊은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시고 저하고도 막 오히려 저를 막 앞질러서 가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셨어요. 그럴 때 대장님 좀 힘드시겠어요. 뭐 처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도 좀 그렇고 그럴 때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단장님 조금 속도 좀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원들이 너무 처진 것 같은데요. 좀 천천히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 핑계를 대면서 제가 오히려 이제 속도를 이렇게 조절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완급 조절해달라고 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DMZ 평화통일 대장정 올해로 6번째인데요.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와 이제 6번째 올해까지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달라져 왔는지가 궁금해요. 우선 그 대원들의 평가를 해보자면 확실히 이게 세대가 바뀔수록 해가 바뀔수록 아무래도 이게 좀 정신력 이런 체력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게 막 차이가 확 납니다. 예, 형격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근성이라고 그럴까? 예. 이 패기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다가 좀 힘들고 아니면 그냥 딱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좋다 한번 죽게 아니면 살게 한번 해보자. 내가 시작했으니까 뭐 이런 어떤 그런 강한 승부욕이라는 강한 근성, 패기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고 갈수록 이게 인솔 입장에서는 그럼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게 1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동년배일 텐데 별 차이는 뭐 그게 한 해 차이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더위 때문에 지금 폭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기온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점점 더워진다는 거죠.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 거 기온 변화가 이제 갈수록 많이 극심하게 많이 심하고 온도 변화가 이런 것들이 이런 추이라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평화통일 대장정이 이 역사적 의미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기부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적립합니까? 제가 이제 DMZ 평화통일 대장정이니까요. 대원들이 이제 1km를 걸을 때마다 100원씩. 이걸 이제 자기가 대원 한 사람당 1km 100원씩. 100원씩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35,000원씩을 걷어가지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총 모아가지고 대원들 총 모아서 그것을 이제 통일 나눔 재단에다 제가 기부를 하는. 통일 나눔 재단. 거기다가. 그렇군요. 학생들 이제 소감 같은 건 어떻게들 하던가요? 이제. 대원들 이제 시작할 때는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많이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350km라는 것을 대장정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딱 중간에 하루를 쉬는 거거든요. 일주일을 쉬지 않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km씩을 매일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30km 하루만 하기도 힘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뭐 진짜 그 힘든 일을 일주일씩 걸어야 되고 그 배낭을 그대로 메고 다녀야 되고 그 날씨를 다 적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길이 또 뭐 평지도 아니고 계속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다양한 어떤 길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대원들이 여기를 이제 신청해서 자기가 자신의 어떤 인생에 큰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자격을 이겨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신의 어떤 그 성취를 완주를 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도착해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도착할 때 되면 이제 옆에서 이제 분악대가 이제 쫙 빵빠리 올려지고요. 그럼 막 도착하면 막 순간적으로 막 그냥 그 억압됐던 참고 있었던 그것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막 그냥 그 감동은 뭐 대단하죠. 그때 뿌듯하셨겠어요. 그러면 그 자신들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놀라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승리자가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기 자신의 어떤 자부심 느끼고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게 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팔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8,000m 16자 완등한 산악인 어몽길에게 네팔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일 텐데 지난 6월에 또 네팔 또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6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 그 네팔에 이제 제가 학교를 계속 이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지을 거 이제 14번째 학교를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지에 이제 공사 진행 상황 14번째 학교 총 몇 개 학교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8,000m 16절을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히말라야의 그 신이 저에게 꿈을 이루고 저에 또 성공을 거두게 해주고 살려서 살을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도움을 받은 것을 은혜를 제가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깨우침 받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저도 16개 학교를 짓는 것이 제 이제 목표고. 그 중에 그러면 이번에 14호까지 개교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15번째는 벌써 완공이 됐고요. 오픈실 했고 15번째가 먼저 완공이 됐어요. 14번째가 공사가 좀 더뎌갖고 늦게 진행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14번째 학교 현장 한번 둘러보고 공사 진행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16번째 학교 제일 부지 학교를 가서 그저 부지 그 어떤 학교 현황도 둘러보고 학교를 건물 어떤 위치 선정도 같은 것도 워낙 하고. 지대가 높고 그래서 뭐 차량 진입도 어렵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공사가 매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어떤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 제 1호 학교를 이제 2010년도에 5월 5일날 졌는데요. 그것은 이제 학교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자리 잡고 있는 4,060m 팡부체라는 마을이에요. 거기다 제 1호 학교를 졌는데 거기는 모든 건축 자재를 다 비행기로 수송을 했고 수송을 한 다음에 일부 구간까지 한 2,800m까지는 국내에서 비행기로 수송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야크라는 동물리에서 소옥과 소해과 벽돌이면 시멘트면 다 야크가 나르는 겁니까? 그래서 하면 사람이 져서 날르다든가 그렇게 사람이 이제 포토를 공유해서 사람이 져서 날르고요. 보통 거기서 3일을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도. 3일이요? 3일을 가야지 거기 그 학교를 짓는 곳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렇죠. 급한 거는 이제 헬리콥터로 수송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주로 이제 낮은 지대, 저지대에 학교를 졌는데 그것들조차도 물론 오지여 가지고요. 거의 이제 차량이 일반 도로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곳이 아니고 막 비포장길이어 가지고 막 10시간씩을 막 트랙터 같은 데다 싣고 가서 건축 자재를 싣고 가야 되고 학교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정말 어느 한 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마카루라는 그 8,463m 그 산이 있는 그 산 자락의 마을은요. 차도 못 들어가죠. 거긴 또 뭐 그렇다 사람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모든 건축 자재를 헬리콥터로 다 수송을 해가지고 학교를 지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산에 쏟던 열정을 지금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 매달 또 중학생들과 등산하신다고요? 네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강북구거든요. 강북에 살고 있는데 그 관내에 12개 남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남녀 중학교에서 이제 학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5명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당 5명이요. 학교당 5명, 6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을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이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저희 서울 근교에 산들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 중학생들이 산 좋아하나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막 짜증 내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중학생들 우리 엄대장님 잘 모를 것 같아요. 중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딱 중학교 2학년 애들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중2병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중학교 2학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만 해가지고 산을 데리고 가는데 근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횟수가 거듭될수록 산행 속도라든가 아이들 산을 좋아하는 게 그게 다 이게 자연을 좋아하는 게 딱 나타납니다. 거기만 오면 애들이 그렇게 막 맑고 밝고 서로가 의사소통도 잘 되고 각기 다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게 소통도 잘 되고 굉장히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서 산이 주는 힘일까요, 그게? 그렇죠. 자연이 주는 힘이죠.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에너지 힘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여름철에는 이제 제가 이제 8월 초에 또 제가 이제 2박 3일 강원도 인제 이제 군부대 이제 신병훈련소 들어가요. 왜요? 캠프. 나라사랑 병 캠프 해가지고요. 걔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한복. 그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서 군부대에 입소시켜가지고. 산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든데 왜 또 군부대까지. 군부대 가서 거기서 이제 군복을 갈아입히고 거기서 이제 병역 체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본 뭐 밤에 이제 부침 만들어주고 지가 직접 식기 들고서 밥도 타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 어머니가 밥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좀 감사하고 고마운 건가 맛있는 건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중학생 아이들? 저희가 올해로 이제 7년 7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에도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학예 캠프를 들어간 거죠. 방학 기간에. 그리고 이제 아니 매달 이제 중학생들과 등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7월 달은 이제 쉬고 8월 달 이제 학예 캠프 들어가고 9월 달부터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일을 지금 7년째 해오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 이제
넘어서 1월달 되면요 새해 마지막으로 이제 수료 등반을 가는 거예요. 예. 그때 태백산 강원도 태백산 겨울 산행을 하는 겁니다. 막 눈 쌓이고 눈몰아치는 겨울 산을 쫙 올라가면요. 그 1년 동안에 그 이제 처음에 첫 산행할 때는 굉장히 그냥 어리고 그냥 가냘프고 이제 약하고 막 그게 힘들하고 막 짜증내던 아이들이 그 몇 개월 사이에 딱 그 다음에 1월 때 태백산 올라갈 때 되면요. 진짜 중학교 2학년이 아닌 고등학생 한 대학생 그 정도로 애들이 그 성숙되고 어떤 의지라든가 강인함이 딱 그 결연함이 딱 보인다니까. 잠깐 학생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럼요. 혹시 대장님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딱 나타나요. 보입니다. 부쩍 성장되고요. 부쩍 애들이 상당히 애들이 아주 그 의젓해지고 굉장히 아주 좋아진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갖고 그 학생들이 거기 태백산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가서 사진을 찍고 탁 내려오면 겨울바람 맞으면 내려와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경험담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 올라 수료합니다. 수료증 나눠주고. 자연과 함께 해야 돼요. 이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또 2명의 모범생을 선발합니다. 남녀 학생,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범생, 1년 동안 잘하는 학생. 걔들 데리고 제가 이제 저 어머니 힘을 주다는 제가 네팔에 학교 이제 착공식이나 주모할 때 그것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기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의 교육 현황을 좀 둘러보게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참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국의회를 가져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너 또래 너희 아이들이 지금 봐라 지금 여기 학교 교육 상황들 봐라. 여기 아이들 그 주거환경시설 봐라. 애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옵니다. 일단 자연과 호흡한다는 것만으로도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좀 전파가 막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산인데요. 근데 하여튼 뭐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뭐 몸은 하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혹시 학생들이 대장님께 이런 질문 안 해요? 대장님 하면은 뭐 인내, 극복의 상징인데 등반하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포기하지 않는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걸 견뎌냈는지 그런 질문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지난 날에, 지난 과거에, 지난 경험으로 이렇게 경험을 떠올리면서 맞아 내가 그때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내가 그때 헤쳐나가고 그리고 내가 정상을 갔는데 살아서 내려왔는데 이 순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난 올라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정상이라는 건 성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과정은 분명히 다 겪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극복해내느냐 극복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여기서 성패가 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 힘들고 어렸던 시기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 눈부라치는 막 높은 산에서 비박을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막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항상 나는 분명히 해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와 신념에 대한 어떤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않는 거죠. 이걸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다 있다. 이 단계를 다 넘어서야지만 결국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이고 정상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제 스스로 막 이제 자문자답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내야 된다. 막 스스로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해도 해가 밝지 않고 날이 밝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오죠. 그럼요. 결국엔 그걸 이겨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더더욱. 그럴 때 좀 교훈이 됐으면 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시간은 항상 그러냐.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있고 시간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딱 거기서 정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똑같은 그 상황을 다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과연 누가 얼마만큼 이걸 빨리 내가 떨쳐내고 이걸 내가 앞으로 나가느냐, 한 걸음 먼저 나가느냐, 박차고 나가느냐, 그에 따라서 목적지를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아니면 아예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는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항상 모든 걸 이겨내라는 것이죠. 인내, 극복, 희망, 상징, 산악인 어문길 대장과 함께 마무리한 DMZ 대장정 얘기 그리고 산, 아이들 그리고 삶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